우리 처인구의 최대 현안은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전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 신분당선을 처인구까지 연장, 모현, 포곡, 그다음에 용인시청, 이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장시키는 계획. 저는 진작에 이제 물러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모 후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총신이었다. 가장 검찰 사단의 가장 막내였다.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출발했습니다. 4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돌아 어느덧 3년차로 접어든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시가 국회의원을 초대해 당 안팎의 정치 현황과 지역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도시의원들과 함께 서인구 양지역과 서울역을 잇는 광역버스 네. 산하공업원 탑승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쩌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데 좀 이유가 있었습니까? 직접 이제 시민들의 그 불편을 듣고 이제 노선버스를 신설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이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그 확인해 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도의원들 9명 전원하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10명이서 실제로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또 뭐가 나오더라고. 문제가 고림동을 지나가는데 그 정류장에서 여성분이 한 분 타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파트가 피렌체 아파트인데 거기서 그 바로 앞에 근처에 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서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한 땡볕 날씨에 15분 걸어왔다. 정거장을 하나 더 설치해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에 그 보면 전대리 밑에 아래쪽에 그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섰다가 서울로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한번 쓰고 그 에버랜드 바로 정문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이제 정거장까지 또 올라가서 한 5, 6분 더 소요되는 것 같고 제가 버스를 탑승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위원장님이라고 차관급 공직자가 계시는데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세부적인 노선은 대강위보다는 용인시하고 또 이제 버스 운행사가 더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경남교통이나 또는 용인시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좀 보람 있었던 순간, 아쉬웠던 점을 각각 한 가지씩 꼽는다면? 정말로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은 우선은 이제 그 계엄 해제하는 날입니다. 12.3 계엄 해제하러 용인에서 밤중에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월담을 해서 본회의장에 진입을 하고 그래서 긴박한 순간 속에서 190명이 그때 표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그 190명의 한 명이었다는 데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개인적인 소회라면은 형사소송부 개정안, 보안수사권이 가장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였거든요. 제가 경찰대학에 입학한 게 1985년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저희 당대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이 큰 개혁이 이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8년도에 제가 그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데는 용기가 좀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할 때인데요. 재작년에 12.3 내란으로 그 강구하던 이제 검찰의 아성도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정의로운 형사사법개혁의 이제 출발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마지막 날 7월 31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날 새벽에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필리버스터를 2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역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용인시장 자리를 이제 탈환하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이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장수의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로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저희를 많이 지지해줬던 우리 당원 동지 또 시민 여러분들께는 또 죄송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저희들이 한 명도 없던 도의원은 또 4명이 또 새로 당선이 되셨고 또 시의원 5명 또 전원이 당선돼가지고 저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10명의 선출직이 우리 용인갑에 생겼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야 갈등이 크지만 여기 정치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하신 건데 정치 현장에서에 대한 태도나 철학이 혹시 그 전까지 바뀐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당내 선거,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파하고 갈등의 요소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드려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 철학에 있어서 바뀐 점은 없고 뭐 저는 이제 항상 통큰 정치,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DJ 선생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신 그런 글을 따라가지고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 오늘의 되새기는 김대중 정신이라는 이제 컬럼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뭐 건노갑 고문이나 또 문희상 의장님 이런 분들한테서 많은 또 칭찬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할 때도 중앙에서나 또는 지역에서나 오로지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고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당대표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이제 폭넓은 국정 경험을 쌓으셨고 18년 동안 거치면서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많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지만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굉장히 1955년에 이제 생겨난 정말 역사 정당이라고 저희들은 스스로 자평하고 있고 수많은 위기와 시련을 겪으면서 그걸 돌파해온 정당이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유별나게 이전에 있었던 최근의 전당대회보다는 이제 분열이나 이런 대립 양상이 조금 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진보 개혁 진영 안에 차이점이 아무리 큰들 상대편 보수 정당과의 차이만 하겠습니까?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크게 우려할 정도의 왜 무슨 정계 개편이나 아니면 신당 창당, 분열 같은 그런 식의 큰 움직임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곧 이제 23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첫 이제 당 정청 대화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첫 주제가 제가 알기로 부동산, 뭐 그다음에 세제 개편.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문제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당에 일방적으로 당이 정부나 청와대에 끌려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당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민심을 정확하게 당에 건의해가지고 반영하라고 먼저 또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반합의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저는 건설적이고 올바른 당정 관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행안위에서 활동하시는데요. 계속 행안위를 유지해서 활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잠시 이제 저희 그 처인구에 필요한 게 그 교통 인프라거든요. 뭐 가령 전철 같은 게 제일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그 대규모 또 반도체 클러스터는 개인 국회의원의 영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라는 이제 굉장히 큰 명제, 나라의 어떤 흥망이 걸린 그런 큰 어젠다를 끌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제가 경찰 출신인데 정의로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정착이라는 중요한 이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에 둘 것인가 행안부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행안부로 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이번에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제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한 이제 민주적 통제 또는 이제 경찰 수사의 혁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31일 날 국회에서 경찰청하고 공동 주최해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 수사의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책 토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경찰 개혁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제가 다시 이번에 행안위에 잔류하게 됐다. 어쨌든 국민 안전과 지켜야 현안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좀 매듭 짓고 싶은 핵심 입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과 관련된 그런 입법이 많은데 저는 이제 경찰의 정책 중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경찰청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 내란의 밤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안가에 불려갑니다. 그 둘이가 밖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이제 판결문에 나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외부에 공개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두 명의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랐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저는 이제 수십 년간을 경찰이라는 조직에 이제 몰입해 오면서 생긴 필연적인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라 보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은 한 4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가경찰의 수사력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또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줌으로써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법률에 규정된 게 아니고 이제 규칙이나 훈령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 근거가 약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률 경찰법에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 들어간 것 같은 경찰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밀착이나 이런 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 사건 이관, 그다음에 향피 제도, 한 경찰관이 오랫동안 이제 한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입법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성,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사실 보호를 강화해야 되는데 법률을 잘 다듬고 제도화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민간 임대주택 예, 사기 방지 법안에도 관련한 민생 입법에 좀 조력해 오셨는데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발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법 조사처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임대 그 사업자가 그 세입자를 불법으로 뭐 모집하고 이럴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이제 꾀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인데, 전세왕, 빌라왕 같은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통의 경우에는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하는데 다대한 시간이 걸리고, 보통 뭐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저희도 지금 법률을 발의해놓고 법안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법안, 특히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법안은 우리 행안위에 좀 신속 심의를 해가지고 빨리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이제 각별히 기울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바꿔야 할 체질이라든지 관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제가 사실은 영남의 거점도시 대구하고 부산에서 기관장 경찰청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선 이상 국회의원을 거의 다 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옛날에는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서로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서는 뭐 형 동생하고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다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의 경찰 출신이 2분 있고, 황운하 의원 교육혁신당에 계시고,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의원이 7명인데 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밖에서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극단적인 대립의 시대가 가져온 풍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원내대표단 정도 말고는 창구는 전부 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간담회나 의원 외교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야당의 의원들하고 좀 어울릴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고 있어가지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누구보다도 특히 제가 TK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관용과 통합의 정치가 있었던 나라는 다 번성을 했고, 그 반대의 길을 갔던 나라는 다 몰락하거나 쇠망했단 말이죠. 지금 가까이 우리 지역 정치에서는 또 우리 이상일 시장하고 22대 때 당선되고 초반기에는 한번 모여가지고 점심 간단하게 모은 적이 있고, 그 말고는 이제 5명이 다 같이 자해 모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사정이 생겨 못했는데, 우리 지역의 4명의 국회의원과 용인시장이 모여가지고 좀 현안을 협의하고, 당정협의 같은 거 국회의원들을 초청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만나가지고 현안을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리를 용인시에서 먼저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는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어요? 들어보신 게?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국가철도를 위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고 있습니다. 국가철도 사업을 위한 재원이 좀 부족하다,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저는 찾기 어렵습니다. 공약도 하신 것도 있는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기대감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처인구, 용인 전체는 모르겠지만 제 지역구인 처인구의 최대
현안은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전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 우리 용인경전철이라는 제대로 이제 되지 않은, 작동되지 않은 그런 어설픈 전철이 지금 가설이 돼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전철이 지금 못 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우리 용인 정도의, 특히 저인구 정도의 도시 규모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전철이, 제대로 된 전철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매우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철도는 반드시 이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신분당선이라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강남에서 뭐 청계산역, 그다음에 판교역, 그러니까 강남까지 직통으로 가는 가장 이제 황금 노선이죠. 이거를 연장시켜가지고 우리 처인구에도 이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분당선을 처인구까지 연장. 그게 뭐냐면 지금 판교에서 오포 있지 않습니까? 광주 오포까지는 연장 계획이 경기도 제2차 철도망 계획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현, 포곡, 그다음에 용인시청, 이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장시키는 계획. 저는 이거를 제 이제 국회의원 생활의 가장 이제 최대의 이제 과제로 이제 뽑고 있는 거거든요. 전철 하나 하는 게 기본적으로 조 단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는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 설계비를 뭐 몇 억이라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계가 돼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고 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이게 말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몇 년간에 걸친 이제 갖고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하여튼 저는 머릿속에 그걸 늘상 염두에 두고 국가 요직에 있는 관계되는 이제 여러의 공직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상 그 이야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반드시 좀 이뤄내겠다, 이럴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말 혹시 있을까요?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항상 그 중심에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대만의 그 TSMC가 있는 신주 산업단지에는 청와대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명지대학교하고 명지전문대학이 통합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학과가 하나 있습니다. 특성화학과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입생 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해가지고, 뭐 5개에서 10개 과 정도를 신설해가지고, 반도체 공대를 만든다. 아무래도 서울에 더 많은 신입생들을 배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의 통합 심의 같은 게 이제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자체에 또 통폐합을 또 승인 안 해주는 교육부의 방침도 있지만은, 뭐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밀린 숙제가 많았습니다. 남사에 뭐 18홀짜리 뭐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 골프장 뭐 설치하는 예산도 뭐 확보를 했고, 또 지역에 또 명문인 태성고등학교 기숙사가 노후화됐다 그래 학생들이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뭐 배정을 또 하게 하고, 뭐 또 버스 노선도 연장하게 하고는 이런 일을 해왔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처인구에는 문화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인근의 수지구와 기흥구에 비교해서도 우리 지역이 너무 이제 체육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데, 민간 기업인 SK와 삼성의 사회공헌식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부 예산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저는 문화예술 체육센터를 건립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현모 국민의힘 용인갑 방역위원장이 제가 내려놓겠다라고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작에 이제 물러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모 후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총신이었다. 가장 뭐 검찰 사단의 가장 막내였다.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인도 뭐 특별기에 민간인 신부로 탑승을 했고, 최혜병 관련된 뭐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무슨 역할을 또 했고, 또 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은 뭐 동업자로서는 저는 좀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현모 위원장이 뭐 스스로 거취를 그렇게 결정한 것은 지금이나마 그래도 바른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한 일이다,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